안녕하십니까? 저는 45년째 어르신들의 무릎과 허리, 어깨 통증을 진료하고 있는 78세 정형외과 전문의 김도환입니다. 최근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아침마다 걷기 운동 열심히 했는데 무릎이 더 아파요.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기에 하루도 빠짐없이 했는데 왜 더 지치는 걸까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그런 의문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제가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만난 실제 어르신들의 사례를 토대로 절대로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잘못된 건강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특히 오늘 소개드릴 이야기는 아침 운동이 왜 60대 이후엔 독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73세 박순애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성격이 참 부지런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동네 공원을 1시간씩 빠르게 걷는 걸 5년 넘게 해오셨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선 건강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6개월 전부터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묘한 통증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 생기는 관절통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졌고 나중엔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진료 후 MRI를 찍어보니 무릎 연골이 심하게 마모돼 있었고 반월상연골판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준비 운동 없이 아침에 무리하게 시작한 빠른 걷기 운동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아침에 공기 좋을 때 걷는 게 건강에 좋다. 운동은 무조건 아침에 해야 하루가 개운하다. 그 말은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겐 맞을 수 있어도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겐 절대 적용해선 안 되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몸은 아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새 체온이 떨어져 근육과 관절이 굳어 있고 관절 내 윤활액 분비가 줄어들어 움직임이 딱딱합니다. 혈압은 자연스럽게 올라 있는 상태고 심장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빠르게 걷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쪼그려 앉는 운동을 하면 무릎, 허리, 어깨까지 온몸 관절에 갑작스러운 충격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운동은 무조건 좋은 거다. 운동을 많이 하면 오래 산다. 이런 말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저는 진료실에서 전혀 다르게 봅니다. 운동은 내 몸에 맞게 해야 건강해지고 내 몸에 안 맞으면 오히려 수명을 줄입니다. 실제로 과운동 증후군, 만성 염증 누적, 연골 손상, 관절 탈진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운동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방법을 바꾸셔야 합니다. 제가 권하는 아침 루틴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아침 6시 일어나자마자 운동은 금지입니다. 일어난 직후는 체온이 가장 낮고 관절이 가장 경직된 상태입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5분간 가벼운 실내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십시오. 둘째, 운동은 오전 10시 이후가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은 근육도 풀리고 심장도 안정된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산책처럼 걷거나 실내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셋째, 운동 강도는 반드시 내 몸 기준으로 시작하십시오. 젊은 시절 기준으로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30분 걷기보다 10분 천천히 걷는 것이 무릎엔 훨씬 더 좋습니다. 또 한 분의 사례가 있습니다. 전주에 사는 77세 이정자 어르신은 운동을 안 하면 잠이 안 온다는 분이셨습니다. 매일 아파트 20층을 2번 오르내리셨고 하루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계단을 오르던 중 어지럼증으로 넘어져 갈비뼈에 금이 갔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심장에 과부하가 누적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운동으로 건강을 얻는 줄 알았는데 운동 때문에 병원에 왔네요. 핵심은 이겁니다. 운동은 빨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꾸준히, 안전하게 해야 내 몸이 살아납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운동을 억지로 따라하면 건강이 아니라 병원비가 늘어나고 수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통증이 늘어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아침엔 무조건 스트레칭부터, 운동은 오전 10시 이후, 강도는 절반부터 시작. 조금이라도 통증이 있으면 즉시 멈추고 주 2회는 운동 쉬는 날을 두십시오. 이 5가지만 지켜도 몸이 고맙다고 느낄 겁니다. 3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달라지는 걸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무릎엔 스쿼트가 좋다던데요? 계단 오르기 운동 열심히 하면 연골이 튼튼해진다면서요? 이런 질문도 진료실에서 자주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그걸 하고 나서 무릎이 더 좋아지셨나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글쎄요, 오히려 좀 더 뻐근해진 것 같아요. 하고 나면 시원하긴 한데 다음날 걷기 힘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인터넷에서 보신 정보 혹은 TV 건강 프로그램에서 나온 운동을 그대로 따라 하십니다. 스쿼트, 계단 오르기, 플랭크, 유튜브 홈 트레이닝 영상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운동들이 모두 젊은 사람 기준이라는 겁니다. 60대 이상이라면 절대 같은 기준으로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왜일까요? 먼저 스쿼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쿼트는 체중을 실어 무릎을 구부렸다 펴는 동작입니다. 무릎 관절의 압력을 반복적으로 증가시키는 훈련입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은 이 훈련을 통해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같은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연골이 닳고 무릎 관절 간격이 좁아진 시니어는 다릅니다. 스쿼트를 할 때마다 무릎 사이 연골이 더 압박받고 반월상 연골판이 눌리게 됩니다. 그 결과 운동할 때는 뭔가 자극이 되는 느낌 때문에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어도 다음 날부터 통증이 시작되고 연골 마모가 빨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쿼트를 한 달 이상 하다가 반월상 연골판 파열로 내원하신 분들이 여러 명 계셨습니다. 그중 한 분, 성남에 거주하는 76세 남성 어르신은 유튜브에서 본 100개 스쿼트 챌린지를 3주간 따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찌릿찌릿하고 잘 구부러지지 않는다고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무릎 연골이 눌리고 반월상 연골판이 마모된 상태였습니다. 또 한 가지 자주 하는 운동이 계단 오르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매일 계단으로 20층까지 올라가요. 엘리베이터는 안 탑니다. 무릎 튼튼해지라고 일부러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계단 운동이 오히려 무릎 건강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은 평지 걷기의 약 4배, 계단을 내려올 때는 무려 6배까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연골이 마모된 상태에서는 작은 충격도 누적되면 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하니까 운동은 무조건 좋은 거라니까 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하신다면 결국은 병원 진료실로 오시게 되는 겁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무릎에 좋은 운동은 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반무릎 굽히기. 스쿼트 대신 의자 뒤를 잡고 무릎을 아주 약간만 굽히는 동작을 5에서 10회 반복합니다. 이건 허벅지 근육을 자극하면서도 관절에는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둘째, 벽에 기대어 앉기. 허리를 벽에 대고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로 10초간 정지했다가 일어섭니다.
강도는 낮지만 안정된 자세로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평지 걷기. 계단이나 오르막길이 아닌 평평한 길에서 10에서 15분 정도 천천히 걷는 것이 무릎 관절에는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무릎이 조금이라도 아프다면 무조건 멈추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걸 참고 운동을 계속하면 회복 기간은 훨씬 더 길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운동 후 얼음찜질입니다. 운동 직후 무릎에 10분 정도 얼음찜질을 해주시면 붓기나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좋다고 한 운동이 당신의 몸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효과를 봤다고 해서 그게 내 몸에도 맞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의 기준에서 이제 멀어졌습니다. 지금은 내 몸의 소리를 듣고 그에 맞는 속도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무릎은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무릎을 다쳤다는 분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운동을 잘 설계하고 실천해서 수술 없이 무릎을 지켜낸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그중 한 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경기도 군포에 사시는 75세 정영숙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정 어르신은 2년 전 진료실에 처음 오셨을 때 무릎을 거의 펴지 못하고 절뚝거리며 들어오셨습니다. MRI 결과는 퇴행성 관절염 3기. 의료진 대부분은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수술이 너무 무서워요. 혹시 운동으로 회복할 수는 없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시 그 상태에서 운동만으로 완치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 어르신의 의지를 존중했고 조건을 걸고 함께 운동 루틴을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20분, 단 3가지 동작만으로 구성된 무릎 회복 루틴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릎 펌프. 누운 상태에서 무릎 뒤에 얇은 수건을 말아놓고 무릎을 아래로 살짝 눌렀다 떼는 동작입니다. 이건 관절에 거의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허벅지 앞쪽 근육을 자극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벽 짚고 발끝 들기. 벽을 가볍게 짚고 선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살짝 들어 발끝으로 서는 동작을 10에서 15회 반복합니다. 종아리 근육과 균형 감각을 자극해 넘어짐을 방지하고 혈액순환에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의자에 앉아 다리 뻗기. 의자에 앉아 무릎을 천천히 펴서 다리를 일자로 뻗고 5초간 유지한 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일상 속에서도 쉽게 할 수 있어 습관화하기 좋습니다. 정 어르신은 이 루틴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계단을 손잡이 없이 오를 수 있게 되었고 6개월이 지나자 무릎이 예전처럼 휘청거리지 않고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수술 없이 약물도 최소화하면서 생활 기능을 회복한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성과였습니다. 이 사례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운동은 많고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정확하게 그리고 내 몸에 맞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운동이라도 자세가 조금만 틀어지면 오히려 통증이 심해지거나 관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균형 감각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운동 도중 넘어지거나 삐끗할 확률도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첫째, 벽이나 의자 등 고정된 지지물을 활용할 것. 운동할 때 넘어질 가능성을 줄여주는 안전장치입니다.
둘째, 운동 중 통증이 생기면 즉시 중단할 것. 참으면서 하는 운동은 치료가 아니라 상처를 키우는 일입니다. 셋째, 운동 전후 스트레칭은 꼭 5분 이상 할 것. 관절이 마르고 굳은 상태에서 바로 운동하면 염증과 부상 위험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며 정 어르신처럼 내 몸에 맞는 루틴을 3개월, 6개월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운동은 오늘 하루의 효과가 아니라 다음 1년의 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혹시 지금 무릎이 불편하고 수술 이야기를 들었지만 망설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당신에게 맞는 작은 움직임을 시작해 보세요. 운동을 하다 보면 아프기도 하지. 그 정도 통증은 참고 해야 운동 효과가 있지 않겠어요? 정말 많은 시니어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아닙니다. 시니어에게 통증은 무조건 멈춤의 신호입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 동작구에 사는 72세 2인자 어르신은 매일 1시간씩 빠르게 걷는 운동을 10년 넘게 해오셨습니다. 스스로도 나는 남보다 체력이 좋은 편이라고 자부하셨죠. 하지만 어느 날 왼쪽 무릎이 툭 꺾이는 느낌과 함께 통증이 생겼고 이후 2주 동안 계속 그 자리에 통증이 남아 있다고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걷다가 삐끗했나 봐요. 그냥 파스 붙이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MRI를 찍어보니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지고 관절 내에 물이 차 있었고 한쪽 연골은 이미 반 이상 마모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2인자 어르신이 처음 통증을 느꼈을 때 이 정도는 참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매일 운동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초기에는 간단한 주사 치료나 휴식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문제를 방치하고 덧나게 만들어 결국 수술이 필요한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시니어에게 참는 습관은 몸에 독이 됩니다. 특히 무릎에서 나타나는 통증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아래 증상 중 하나라도 느껴진다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무릎 안쪽이 찌릿하다. 무릎이 갑자기 꺾이는 듯한 느낌이 든다.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무릎이 뻣뻣하거나 아프다. 무릎을 펴거나 굽힐 때 딱딱 소리가 나고 통증이 동반된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뻐근하고 붓는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운동을 중단하고 병원에서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통증을 오래 방치하면 단순 염좌가 아니라 퇴행성 관절염, 연골 손상, 관절강 내 염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통증이 없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운동 전에 무조건 관절 예열을 하셔야 합니다. 운동 전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무릎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거나 허벅지를 주무르는 동작만으로도 관절을 따뜻하게 만들고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통증 후 운동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어제 아팠는데 오늘은 좀 괜찮다고 무조건 운동을 재개하면 회복 중이던 조직이 다시 손상될 수 있습니다. 셋째, 평소 통증이 잦은 부위는 예방 테이핑 또는 무릎 보호대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에서 다 쓰라는 건 아닙니다. 장시간 외출하거나 평소보다 많은 활동이 예상되는 날엔 착용을 권장드립니다. 넷째, 무릎 주위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은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증의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한 가지 더, 통증이 없더라도 소리를 유심히 들어보셔야 합니다. 무릎을 움직일 때 뚝뚝 딸깍거리는 소리가 반복되면서 뻐근함이나 당김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이미 연골이 닳기 시작했다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신호들은 빨리 발견하면 되돌릴 수 있는 초기 단계이기도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그 즉시 쉬고 운동보다는 진단을 먼저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운동은 무조건 계속이 아니라 내 몸을 듣고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의 무릎은 매일 당신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운동은 인내의 결과가 아니라 주의 깊은 선택의 결과에서 건강을 만들어냅니다. 선생님, 진통제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병원에 가면 약 주고 물리치료만 반복이라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시니어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질문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일상 속 습관만 바꿔도 통증은 확실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심한 퇴행성 관절염 말기에는 약물과 시술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니어 분들은 아직 그 전 단계이거나 생활 습관을 바꾸면 통증 완화에 매우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개선 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70대 이상 시니어 분들께 꼭 권하는 무릎 통증 완화를 위한 비약물 습관 루틴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릎을 구부리고 오래 앉지 않기. 전통식 좌식 생활은 무릎에 가장 안 좋은 자세입니다. 쪼그려 앉기, 낮은 소파에 구부정하게 앉기, 오래 무릎을 꿇는 자세는 무릎 관절에 직접적으로 압박을 줍니다. 대신 의자에 등을 기대고 무릎은 90도 각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닥 생활을 줄이고 높이가 있는 테이블과 의자를 사용하는 생활로 바꾸어 보세요. 둘째, 차가운 바람과 습기 피하기. 많은 시니어분들이 느끼시죠?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오기 전 무릎이 먼저 아프다고요? 실제로 관절은 온도와 습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무릎이 시리거나 통증이 더 심할 땐 무릎을 얇은 무릎 보호대나 긴 바지로 덮어 따뜻하게 유지해 주세요. 특히 겨울철 외출 시엔 관절 부위를 따뜻하게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하루 10분 뜨거운 수건 찜질. 너무 간단해서 무시하기 쉬운 방법이지만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가장 효과를 느꼈다고 말하는 생활 루틴입니다.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비닐봉지에 담고 무릎 위에 10에서 15분간 얹어주세요. 근육과 인대가 부드러워지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통증이 줄어듭니다. 하루에 1번만 해도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단, 염증이 심할 땐 오히려 냉찜질이 필요할 수 있으니 열이 나는 경우에는 얼음찜질로 대체해야 합니다. 넷째, 단백질과 항염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기. 많은 분들이 무릎 통증과 음식은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육은 단백질로 구성되고 염증은 음식에 따라 악화될 수도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무릎 관절에 좋은 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부, 달걀, 생선 등 양질의 단백질. 등푸른 생선에 포함된 오메가-3,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항산화 채소, 강황, 생강처럼 염증을 완화하는 향신료. 반대로 설탕이 많은 과자나 흰 밀가루, 가공육은 염증 반응을 악화시키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하루 한 번 내 몸을 점검하는 루틴 만들기.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저녁에 자기 전 조용히 앉아 무릎을 천천히 굽혔다 펴보세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뻐근한지, 계단을 오르내릴 때 어떤 쪽 무릎이 더 무거운지 체크해 보세요. 이런 자기 점검 습관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자신의 상태를 빨리 캐치하고 통증이 심해지기 전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이 5가지 방법은 그 어떤 약보다도
꾸준히 실천할 경우 훨씬 더 효과적인 무릎 건강 관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통증은 반드시 병원에서만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활이 바뀌면 몸도 바뀝니다. 하루에 단 몇 분, 조금만 더 내 몸을 신경 써 주시면 당신의 무릎은 훨씬 더 오래 버텨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왜 나만 아플까요? 나만 늙고 나만 쇠약해지는 것 같아요.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무릎이 아프면 혼자서 외출하기도 어렵고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지면 사람은 점점 움츠러들고 마음까지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통증이 오히려 나를 지키기 위한 몸의 마지막 경고라면 어떨까요? 무릎이 아프다는 건 지금의 내 생활 습관이 내 몸과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바꾸기 시작하면 아직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은 79세 김진철 어르신입니다. 3년 전 계단을 내려가다 무릎이 꺾이면서 넘어져 큰 부상을 입을 뻔했지만 다행히 골절은 피하고 병원에 오셨죠. 그날 이후 김 어르신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도 내 무릎은 괜찮은가? 그리고 3분 동안 다리를 들어 올리며 근력을 체크하고 한쪽씩 천천히 무릎을 구부리며 어제보다 뻣뻣한지 확인한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몸을 지키기 위해 만든 루틴이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등산까지는 아니지만 하루 10,000보 이상을 걸으며 시장도 혼자 다니시고 마을 회관에서 스트레칭도 도우신답니다. 노년의 건강은 회복 탄력성에 달려 있습니다.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누구나 힘든 시기를 지나지만 그걸 얼마나 빠르게 알아차리고 작게라도 실천하느냐가 핵심입니다. 통증은 단지 불편함이 아닙니다. 내 몸이 보내는 알림장입니다. 그 신호를 빨리 보고 인정하고 조절할 수 있다면 당신은 훨씬 더 오래 걷고 덜 아프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와서 뭘 바꾸겠어요? 다 늦었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은 나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의자에 앉아 다리를 펴는 단순한 동작 하나부터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진통제를 줄이는 대신 수건 찜질을 택하고 단 것을 줄이고 생선을 먹는 걸로 바꾸고 무릎을 꿇고 앉는 대신 의자 생활로 바꾸는 것.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당신의 내일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누구보다 오래 살고 덜 아프게 살고 싶은 그 마음. 지금 그 마음을 믿고 한 걸음만 더 내딛어 보세요. 당신의 무릎은 오늘도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당신을 반드시 지지해 줄 겁니다.